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당신의 몸속, 특히 장에 사는 미생물에 관한 최신 연구입니다. 네, 로즈버리아 인테스틴 날리스라는 특정 박테리아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 면역계의 중요한 세포, 그 대식세포라고 하죠. 이걸 조절하고 또 이게 대장암과의 싸움에서 어떤 정말 놀라운 전략을 사용하는지 네, 그 메커니즘을 밝힌 논문이죠. 당신이 제공해 주신 이 자료를 통해서 이 장내 미생물이 암 면역 반응에서 어쩌면 숨겨진 조력자일 수 있는지 그 흥미로운 작동 방식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대장암 발병률 이거 뭐 세계적으로 높다는 건 잘 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장 속 미생물 생태계의 균형, 이게 깨지는 것이 암 발생이나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증거들이 막 쌓이고 있어요. 맞아요. 장내 환경이 정말 중요하죠. 특히 오늘 우리가 주목할 이 로즈버리아 인테스틴 날리스는 대장암 환자에게서 그 수가 좀 줄어드는 경향이 관찰됐고요. 네, 이전 동물 실험에서는 이걸 투여했더니 항암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항상 그 어떻게, 이게 궁금했잖아요. 그렇죠. 그 기전이 뭘까? 이번 연구는 바로 그 메커니즘의 비밀을 푸는데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박테리아가 면역계를 어떻게 조종하는지 그 방식을 추적해보는 거죠. 자, 그럼 이 연구의 핵심 가설, 이게 뭐냐면 로즈버리아가 대식세포라는 면역세포를 특정 상태로 유도할 거다, 이거였어요. 네, 대식세포의 역할 전환이죠. 대식세포는 상황에 따라 역할을 바꾸는데 아주 쉽게 말하면 M1 상태는 암세포 같은 침입자를 공격하는 뭐랄까 전투 모드? 네, 공격 모드. 그리고 M2 상태는 염증을 좀 가라앉히고 복구를 돕지만 때로는 암 성장을 도울 수도 있는 평화 유지 모드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게 나눌 수 있죠. 연구진은 이 로즈버리아가 대식세포를 그 전투 모드 M1으로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네, 그래서 연구팀이 실험실에서 다양한 상태의 대식세포, 그러니까 기본 상태인 M0, 전투 모드 M1, 평화유지 모드 M2를 배양하면서요. 네. 로즈버리아 인테스티날리스랑 직접 접촉시키는 실험을 한 겁니다. 직접요. 네. 그리고 좀 비교를 하려고 이전 연구에서 오히려 종양 성장을 돕는다고 알려진 다른 박테리아, 펩토스트랩토코커스 스토마티스라는 것도 같이 실험을 했어요. 대조군으로 사용했군요. 결과가 어땠나요? 결과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네. 로즈버리아와 만난 대식세포들이 M1 전투 모드로 바뀌는 경향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와, 정말로 전투 모드로? 네. 마치 군인들이 딱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처럼요. 구체적으로 보면 M1 상태를 나타내는 표지자, 뭐랄까, 공격, 배지 같은 CD80, CD86 이런 게 증가하고요. 네네. 반대로 M2 상태 표지자, 진정 배지 같은 CD206, CD163은 줄어들었습니다. 오, 명확한 변화네요. 네, 유전자 활동 분석에서도 일관되게 M1 관련 유전자들 활동이 증가하는 게 확인됐어요. 그렇군요. 심지어 이게 또 재밌는데 이미 M2 평화유지 모드였던 대식세포 있잖아요. 네, 이미 M2였던 세포요? 그것조차 로즈버리아를 만나니까 M1이랑 비슷한 특성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와, 그럼 상태를 되돌릴 수도 있다는 건가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이 연구는 로즈버리아가 대식세포를 항암작용에 유리한 M1 상태로 그냥 만드는 거, 이걸 극성화라고 하는데요. 네, 극성화. 그것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상태인 대식세포마저 M1으로 재극성화시킬 수 있다. 이 강력한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재극성화까지요. 네, 이건 로즈버리아가 단순히 장에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면역체계를 아주 능동적으로 조율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정말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실험도 있었죠. 네, 맞아요. 실제 암세포, 그 MC38이라는 대장암세포주를 썼다고 했는데 이거랑 대식세포를 같이 둔 환경에서도 로즈버리아 효과를 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암이 있는 그 복잡한 상황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나요? 혹시 로즈버리아가 직접 암세포를 공격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을까요? 그게 좋은 질문인데요. 암세포와 대식세포가 같이 있는 환경에 로즈버리아를 처리했을 때도 대식세포는 여전히 M1 상태로 더 많이 분화했어요. 역시 M1으로. 네. 근데 여기서 정말 주목할 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로즈버리아 자체가 암세포를 직접 죽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직접 죽이는 건 아니다. 네. 대신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로즈버리아에 노출된 암세포가 특정 화학 신호를 막 내보내기 시작했어요. 화학신호요? 어떤 거죠? 네, 다른 면역세포들을 그 현장으로 불러 모으고 활성화시키는 케모카인이나 사이토카인 같은 것들인데요. 뭐 예를 들면 GM-CSF, CCR2, MCP1 이런 물질들 이걸 더 많이 뿜어내도록 유도했다는 겁니다. 일종의 구조 요청 신호탄 같은 거죠. 그러니까 로즈버리아가 직접 총을 쏘는 게 아니고 네, 적군인 암세포가 스스로 나 여기 있다 하고 소리치게 만들고 동시에 우리 편 군대인 대식세포는 가장 강력한 전투부대 M1으로 훈련시키는 와 이거 정말 영리한 이중 전략인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비유하자면 면역계를 위한 뭐랄까 전략가나 훈련 교관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훈련 교관이요? 네, 암세포 주변 환경 자체를 면역 반응이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아예 재설계하는 거죠. 환경을 바꾼다. 연구진은 이 효과가 로즈버리아가 만드는 어떤 대사 산물, 예를 들어 부티르산 같은 물질보다는요. 네. 박테리아 세포벽의 조각이라든지 아니면 편모, 그 세균 꼬리 같은 구조 있잖아요. 아, 네네. 그런 박테리아 자체의 구조적인 특징, 이걸 어려운 말로 MAMPS, 미생물 관련 분자 패턴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또 다른 일부 연구 결과랑은 약간 다른 관점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아, 그 메커니즘이 박테리아 자체의 구조 때문일 수 있다. 흥미롭네요. 우리 장 속에 사는 이 작은 박테리아 하나가 이렇게 정교하게 면역 시스템이랑 상호작용하면서 암에 맞설 잠재력을 가졌다니 진짜 놀랍습니다. 네, 그렇죠. 이 발견은 그냥 흥미로운 걸 넘어서 어쩌면 로즈버리아 인테스티날리스를 활용한 새로운 대장암 치료 전략, 이런 개발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좀 신중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아, 어떤 점들이죠? 이게 아직은 실험실 환경, 그러니까 인비트로에서 진행됐고 또 생쥐 유래 세포를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인체는 아니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기술적인 한계점도 연구진 스스로 언급하고 있는데 원래 로즈보리아는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사는 혐기성 박테리아거든요. 네, 맞아요. 혐기성이죠. 근데 실험은 일반적인 세포 배양 조건, 즉 산소가 있는 호기성 조건에서 진행됐다는 거예요. 이 조건이 박테리아의 생존력이나 반응에 좀 영향을 줬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실제 사람 몸속, 그 복잡한 암 조직 환경에서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로즈버리아가 구체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항암 면역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네, 맞아요. 물론 앞으로 검증해야 할 부분이 많겠죠. 하지만 오늘 살펴본 내용을 통해서 당신의 장 건강을 돌보는 것이 단순히 소화 개선 이걸 넘어서서 면역력을 키우고 어쩌면 암과 싸우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내 장 속 미생물 군단하고 내 면역 시스템 그리고 암이라는 질병 사이에는 또 어떤 숨겨진 연결고리들이 있을까 한 번쯤 더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